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부동산 기사를 가지고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목이 승소했는데 전세금 못 받아요. 가등기, 전세 사기 최악의 악,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전세 사기꾼의 덫, 선순위 가등기, 이런 내용인데,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 경매만 들어가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있었네요. 변호사들도 답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땡땡땡 씨는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강제 경매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원천 차단됐다며 괴로워했다. 전세 사기꾼들이 남긴 가등기라고 하는 마지막 덫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경매 시장에서는 가등기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유찰이 겨둡돼 경매 최저 가격이 감정가의 10%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가등기 전세 주택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가 걸린 주택은 경매 시장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고,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소유권이 2018년 1월 1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2020년 1월 1일 BC로 됐고, 다르죠. 소유권 이전을 21년 6월 달에 C가 다시 했어요. 그리고 24년 1월 1일 B가 본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한 사람이. 그리고 C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걸 말소를 한 거죠. 본등기 동시에 B씨의 소유권, BC, 소유권 가등기를 했고, 가등기는 2020년, 본등기를 24년 1월 1일에 한 거죠. 자, 그런데 본등기 동시에 B씨의 소유권 날짜는 뭐예요? 24년 1월 1일이 아니라 21년 1월 1일로 소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C는 21년 1월 1일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오타가 아닐까 싶은데, 소유권 날짜는 가등기는 한 날짜일 것 같거든요. 2020년 1월 1일.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전문가가 계시면 요거 첨언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020년 1월 1일에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가등기 한 날짜로 소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타를 낸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자, 관악구 이제 봉천동 빌라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전세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직적인 전세 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말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뒤에 연초 강제 경매 승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경매에 착수를 하려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전세에 입주하고 1년 뒤쯤에 16년 8월 2일 날 B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입주했어. 전세 입주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전세 입주하고 1년 뒤에 B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여기다 걸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집에 전세 들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그래서 내가 전세로 집을 들어가고 났을 때만 지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들어가고 나서도 누군가가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두면은 내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직 호칭명은 안 정했지만 저희가 전세 스캔이라는 이 기능을 저희가 리치고 앱에 현재 지금 탑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말 정도에는 개발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전세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전세 자금이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개발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많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좀 열받는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일종의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것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 집을 소유할 거야. 매매 이약을 걸어두는 거죠. 자, 보통 집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길게는 1년씩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집주인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중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순위 보존 효력이다. 순위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순위를. 자, 그래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죠? 아직은. 하지만 가등기를 신청한 이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 시점이 본등기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 신청 날로 소급이 된다. 자, 그럼 아까 여기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제가 보다 보니까 날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요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를 만든 분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2020년 1월 1일에 됐고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고 본등기가 24년 1월 1일이 됐는데 예, 그러면 다시 소유권 날짜가 언제로 된다고요? 가등기를 했던 B가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했던 2020년 1월 1일로 이게 소유권 날짜가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16년 2월 28일 가등기를 한 이가 24년 2월 28일 본등기를 했다라면 이 사람의 주택 소유권 취득 날짜는 본등기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를 한 16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6년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6년과 24년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권리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말소된다. 전부 다 말소된다. 싹 다 사라진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뭔가 내가 하려는 시점보다 그 앞에 뭔가 가등기가 있다. 이런 부동산은 하면 어떻게 된다?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반드시 내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고 누군가가 가등기를 한 건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전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도 세입자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은 중간중간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에 가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집을 산 이는 집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부동산.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희망 없는 경매만 쳐다보는 피해자들. 바지 집주인인 A씨가 20년 4월 23일에 2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전세금을 2억 7천만 원에 줬습니다. 그러면 딱 내 돈 2천만 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갭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B씨가 전세 사기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20년 4월 23일 날, 이날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인 C는 23년 1월에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가등기가 있으니까 유찰이 계속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예요? 낙찰을 D씨가 예를 들어서 김기원이 지금 24년 3월에 얘를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2020년 4월에 가등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싹 다 사라지는 거, 권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서 샀어도 등기가 됐어도 그만큼 이렇게 가등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낙찰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누구 피해예요? 전부 다 세입자 피해잖아요. 야, 정말 이런 법의 허점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뭐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지금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거든.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전세입자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가등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가등기가 들어오는지 아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언제 내가 일일이 또 등기부등본 띄워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치고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사는 이 전세 집에 대한 이런 가등기가 있는지 뭐가 권리관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드리는 서비스를 아주 저가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3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근 경매 시장에는 이처럼 가등기가 걸린 전세 사기 주택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 이후 정부의 경공매 지원이 늘어나면서 경매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지금 가등기 실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 옥션에 의뢰해서 확인을 했더니 올해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선순위 가등기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30여 건이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중반부터 23년 초중반부터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자, 경매 결과는 어떨까? 천호동 한 빌라는 세입자 6명이 각각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는 20년 4월 23일 집주인이 한모 씨로 바뀌었고 같은 날 정모 씨가 모든 집마다 소유권이 청구권 가등기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 악의적으로 한 거죠. 악의적으로. 자, 그래서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죠. 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낙찰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입찰 최저 가격 지금 3천, 지금 감정 가격 3억 400만 원짜리가 지금 11% 수준 3,26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자는 이 최저 입찰 가격을 포함해서 세입자가 신청한 배당금 얼마요? 2억 7천만 원을 물어주면 비역 빌라 주인이 되는데 감정가 3억 4천만 원보다 3,400만 원 싸게 살 수는 있죠. 이거 더해도 3억 정도가 조금 넘으니까. 하지만 뭐예요? 만약에 정모 씨가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가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참 이거는 전부 다 누구의 피해다? 전부 다 지금 세입자의 피해다. 자, 그럼에도 지금 피해자들이 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경매에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다. 왜? 다른 방법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그 다음에 기존 거주 희망자에게는 공공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등기 주택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권리가 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화나네요. 최악의 덫 가등기, 사기꾼 안전장치였다. 자, 전세 사기꾼들은 왜 이런 최악의 덫을 놓는 걸까요? 네, 법상 가등기는 집주인과 가등기 신청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그렇죠. 집주인의 허락 없이 아무나 가등기를 못 하겠죠. 자, 예컨대 김씨 사례에서 첫 번째 집주인이었던 C씨, 바지 집주인 C씨가 B씨에게 가등기 신청을 허용해 줬고, 가등기 해. 그래서 가등기가 된 날 집을 살 이유가 만무한데도 A씨가 매입해서 집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한패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 A씨가 보유한 빌라만 지금 43채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씨도 아마 바지 사장일 거예요. 진짜 나쁜 놈 뭐다? 뒤에 지금 숨어 있을 거예요. 정책 당국에서 꼭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전세 사기의 큰 틀은 무자본 갭 투자다.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른 후 바지 집주인을 안 치고 전세 갱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서 부당 이익을 올린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같은 가등기는 신청한 이가 철회, 말소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야, 그러니까 가등기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아니 엄청나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내가 뭔가 부동산에서 뭔가 거래를 하면서 뭔가 이상해. 그럼 내가 가등기를 걸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권리를 내가 확실하게 내가 등기부 등본에 찍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걸 악용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해, 이상해. 그러면 뭔가 돈을 주는데 이럴 경우에 뭘 해야 된다? 가등기를 해놓는 게 아주 파워풀하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세입자가 사회행위 소송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세 사기꾼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걸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자, 그런데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세입자가 가등기를 한 이게 부당한 목적으로 사기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 무효다라고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허점이 발견된 만큼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자, 너무나도 무섭네요, 가등기. 그리고 이런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절대 전세든 임대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전세든 임대든 하더라도 중간에 가등기가 걸려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네요. 이건 제가 변호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변호사분 계시면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내가 한 1년 살았는데 누군가가 가등기를 한 걸 알았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바로 내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이거 정작 이거 속수무책으로 내가 이런 전세 사기에 내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거 대책을 내놨을 때 이러면 되겠네요. 뭐예요? 바로 자, 가등기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 집주인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세입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임차인의 동의까지 받아서 가등기를 할 수 있게 하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정부 정책 당국자 분들 보고 계시면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 안 보게끔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